나더러 개고기 먹는 미개한 나라인 한국 음식을 먹으라고. 노르웨이 사이클 금메달리스트가 한국의 한 충격 발언. 여기 한 노르웨이 사이클 메달리스트가 한국에 대해 개고기 먹는 미개한 나라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둔 그가 한국 음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망설였지만 한국 음식을 맛보곤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라그나르 헬비그라고 합니다.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 왔어요. 파리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올림픽이 열렸고 이제 노르웨이의 사이클 선수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파리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수천 명의 선수들이 품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금메달이 제 손에 닿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림픽 빌리지로 향하는 길에 다른 선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중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여서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낯선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걸까요? 제게 올림픽은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승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뿐이었죠. 올림픽 빌리지의 제 방에 도착하니 기분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방은 너무 작아서 침대랑 자전거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침대는 마치 종이로 만든 것 같아 보였어요. 손을 대보니 거의 눌리지도 않더라고요. 이걸로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에어컨도 없었어요. 방은 답답하고 더웠고 이마에는 벌써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기대했던 올림픽일까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라고 할 수 있죠? 배도 고프고 화가 나서 식당으로 갔어요. 적어도 음식은 괜찮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마주한 음식들의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채식 위주의 음식들이 많았고 단백질은 어디에 있죠? 근육에 필요한 연료는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대충 먹을 수 있는 걸 챙겼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선수들이 한국팀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운동선수의 올바른 영양 섭취에 대해 뭘 알겠어요? 아마도 이상하고 이국적인 음식들일 텐데 제 속만 더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불편한 침대 때문에 밤새 뒤척였고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항상 부족했어요. 이런 상황이 제 훈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탈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의 리듬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피곤했고 기록은 더 빨라지기는커녕 점점 느려졌어요. 이게 제가 계획했던 올림픽이 아닌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 또 한 번 실망스러운 훈련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 한국 선수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훈련 중에도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하며 힘이 넘쳐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기운차게 지낼 수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나요?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고 제 방식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날 즈음엔 지쳐서 낙담하게 됐어요. 자전거를 끌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제 배가 크게 꼬르륵거리면서 배고픔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제 예상과 달리 한국 선수들이 있는 빌리지 구역으로 이어졌어요. 열린 문을 통해 선수들이 모여 앉아 다채롭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들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동안 그곳에 다가가서 무슨 요리인지 보고 싶은 유혹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저는 라그나르 헬비그 노르웨이의 사이클 선수고 저는 이런 것들에 정신을 뺏길 여유가 없었어요. 배고픔을 참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불편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배고픔을 잊으려 애쓰던 중 그 맛있는 냄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에서 경험해야 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저는 이곳에 승리를 위해 온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잠이 들기 전 그 맛있는 냄새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고 어쩌면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음식은 형편없고 방은 너무 덥고 그 종이같이 딱딱한 침대에서는 잠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짜증이 나 있었어요. 훈련도 잘 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힘이 없고 피곤했어요. 내가 상상했던 올림픽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 또 한 번 실망스러운 훈련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배가 크게 꼬르륵거렸어요. 점심으로 나온 채소버거는 전혀 배를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한국 선수들 구역을 지나치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너무나도 맛있는 냄새여서 군침이 돌았어요. 냄새가 나는 곳을 보려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죠. 한국 선수들이 테이블에 앉아 잔치처럼 보이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뜨끈한 국그릇, 고기와 채소로 가득한 접시들, 그리고 색색깔의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음식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입을 벌린 채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어리석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한 한국인 사이클 선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저기요. 배고파 보이시는데 같이 드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혹시 너무 매운 건 아닐까 아니면 맛없진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저를 대신해 결정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선수는 자기소개를 하며 민준이라고 했어요. 그는 트레이를 건네며 여러 음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불고기예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재운 소고기예요. 이건 김치인데 매콤하게 발효된 배추예요. 그리고 이건 잡채인데 고구마면과 채소로 만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접시를 채웠어요. 하지만 불고기를 첫 입 베어 문 순간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김치는 약간 매콤하면서도 입맛을 돋우었고 잡채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면 요리와도 달랐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민주는 한국인 선수들을 위해 파리에 직접 요리사를 파견했다고 설명했어요. 정확한 영양 섭취가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음식이나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한 음식을 먹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맛있어서 믿기지 않았어요. 단지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수록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그들은 제게 노르웨이와 제 사이클링 경력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점점 편안해졌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상하거나 낯선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었어요. 이전의 생각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라고 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면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배도 부르고 에너지도 넘쳤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그렇게 잘 잔 적이 없었어요. 훈련에서도 힘이 나고 집중이 잘 됐어요. 코치가 그 변화를 바로 알아챘어요. 라그나르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완전히 딴 사람 같네. 코치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어제 한국팀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그들의 음식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코치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뭐든 간에 계속 그렇게 해. 이게 내가 기대했던 올림픽의 라그나르야. 라고 말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민준과 한국 선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의 훈련 방식이 저와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유럽 선수들처럼 헌신적이고 성실했어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들과 시간을 더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의 나라와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칠 때 민준이 내일 밤에 작은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너도 와. 재밌을 거야.
음악도 있고 전통놀이 같은 것도 할 거야. 라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경쟁 중에는 그런 걸 잘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가 생겼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좋아, 갈게.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면서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파리에 올 때 저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 날이 기대되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입안에서 살살 녹는 푸짐한 소고기 요리도 있었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채소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느낀 기분이었어요. 올림픽 마을에서 식사한 후처럼 무겁고 나른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넘치고 만족스러웠어요. 접시를 다 비우고 고개를 들자 저를 초대한 한국 사이클 선수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맛있지?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고마워요. 조금 어색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음식이 이렇게 영양가가 높을 줄 몰랐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운동선수인데요. 당신처럼 좋은 연료가 필요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걸 왜 생각 못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근육통도 덜하고 오랜만에 제대로 쉰 느낌이었어요. 훈련 중에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고 집중도 더 잘 됐어요. 코치도 저를 보며 힘이 많이 붙었다고 칭찬했어요. 뭐가 달라졌어? 연습 후에 코치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어젯밤에 한국 음식을 좀 먹어봤어요. 코치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내 식당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소문이 났는지 다른 선수들도 저에게 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특별한 요리사에게서 받는 균형 잡힌 영양식단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무시했던 것들을 칭찬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 선수들 주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의 훈련 방법이 궁금했는데 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그들도 저만큼,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중문화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스포츠에 진지했어요. 어느 날 오후 라이딩 후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이클 선수 중 한 명인 준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는 훈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 방식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집중력을 유지해요? 제가 물었어요. 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문화의 일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균형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 중요한 거죠. 몸과 마음을 강하게 유지해주니까요. 저는 그의 말이 정말 일리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 팀이 정말 서로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에게 공동체는 아주 중요해요. 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공을 축하해요. 함께 있으면 힘든 일도 더 쉽게 느껴지죠. 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말에 매료되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단정 지어버렸던 거죠.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가던 중 한국 선수들 구역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전통 음악을 틀고 사람들이 춤추는 무슨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 일부분은 그 축제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문화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저하게 되었어요. 제 팀원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깊은 숨을 쉬고 축제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마음을 열고 정말로 이 기회를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준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라그나, 같이 하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저는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춤 동작은 몰랐지만 다른 선수들이 응원해주며 제가 따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어요. 파리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파리에 오기 전 자신과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어요.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 문화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노르웨이 사이클링 챔피언으로서 한국 문화축제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음악은 시끄럽고 색깔들은 눈부시게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걸 비웃었을 거예요. 훈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방해물이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통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했어요. 그들의 사이클링 방식과 닮아 있었죠. 마이너스 강인함과 정확함.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새 친구인 지훈이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라그나르, 여기 와서 같이 해. 라고 외쳤죠. 저는 망설였어요. 고국의 코치는 뭐라고 할까요? 팀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그때 지훈과 다른 한국 선수들이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떠올렸어요. 제가 배고플 때 음식을 나눠줬고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해줬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때조차도 그들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지훈이 작은 북을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장구라고 해요. 라고 설명했죠. 양쪽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가 시범을 보이자 북은 깊고 울림 있는 소리를 냈어요. 저도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리듬이 맞지 않았어요. 몸이 둔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죠. 몇몇 어린 선수들이 킥킥거렸지만 지훈은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연습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사이클링처럼. 장구를 만지작거리면서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에 서툴면서도 괜찮다고 느끼는 게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숨을 돌리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이 차가운 음료를 건네줬어요. 마이너스 달콤하고 상쾌했어요. 식혜예요. 라고 말했어요.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좋아요.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지훈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사이클링을 시작했을 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잘하지 못했어요. 항상 경주에서 꼴찌였죠. 부모님은 제가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길 원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한국의 오래된 속담을 기억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 말은 실패를 아무리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파리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던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걸 제 편견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속담이 저를 많은 어려움에서 구해줬어요. 라고 지훈이 말했어요. 이건 사이클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관한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끈기를 믿어요. 공동체를 믿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제를 둘러봤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가 노르웨이 사람이 아닌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끌어올렸어요. 그 춤 다시 가르쳐줘 라고 말했어요. 배우고 싶어.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해. 나 많은 걸 잘못 생각했어, 지훈. 더 잘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우리가 다시 그룹에 합류했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나는 단순한 노르웨이 사이클리스트가 아니에요.
나는 더 큰 세계적인 운동선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뛰어들었어요. 발이 꼬이기도 했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는데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올림픽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장벽을 허물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시도했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웠으며 한국어 몇 마디도 시도해봤어요.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저를 흥분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궁금해졌어요. 축제가 끝날 즈음 저는 지쳤지만 기분은 최고였어요. 지훈이 저를 방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고마워 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친구니까 당연한 거죠 라고 간단히 말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벽에 걸린 노르웨이 국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국기를 우월성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다채로운 세상의 한 아름다운 부분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 가져올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요즘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는 게 기대가 되네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변하게 된 게. 몇 주 전만 해도 누가 저한테 한국 선수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들의 음식을 즐길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웃어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예요. 오늘 아침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항상 배고프지도 않고 훈련할 에너지도 훨씬 많아졌어요. 식당으로 걸어가다가 제가 친해진 한국 사이클 선수 중 한 명인 재훈이 보였어요.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라그나,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앉아라고 그가 소리쳤어요. 저는 쟁반을 들고 그와 다른 몇몇 한국 선수들 옆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앉아서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쌀, 야채, 그리고 재훈이 불고기라고 알려준 어떤 구운 고기가 섞여 있었어요. 있잖아,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놓칠 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내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확신했었는데 말이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올림픽의 특별함이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훈련하러 갔어요. 저는 제 성과가 많이 향상된 걸 느꼈어요. 단지 힘이 세진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더 높아졌어요. 코치도 제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지 언급했어요. 쉬는 시간 동안 다른 선수들이 우리 그룹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걸 봤어요. 그들이 왜 제가 갑자기 한국팀과 항상 어울리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우리랑 같이 할래? 한국팀이 저한테 스트레칭 기술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도움이 돼요. 놀랍게도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왔어요. 곧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노르웨이식 쿨다운 운동을 가르쳐줬고 재훈은 모두에게 한국의 호흡법을 보여줬어요.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자마자 모두가 얼마나 빠르게 마음을 열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예전에 저 자신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강점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멋진 경험들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팀이 작은 축하 자리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그날 일찍 동메달을 딴 선수 한 명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가오는 경기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떠올렸죠. 참석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축하는 제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음악이 있었고 한국 전통 간식도 있었으며 몇몇 선수들이 짧은 춤 공연도 했어요. 저는 비트에 맞춰 발을 두드리며 한국어 단어 몇 가지를 발음하려 애썼지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한국 코치 중 한 명인 민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고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라그나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온 이후로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더 행복하고 더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다르게 느껴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만 해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훈련과 영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요. 민서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것의 아름다움이죠. 우리 모두 가르칠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람으로서 성장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제가 예전 생각 방식에 갇혀 있었다면 절대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웠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제 큰 경기가 곧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신경이 곤두서거나 스트레스 받는 대신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몸과 마음 모두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올림픽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를 더 알아보고 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미래가 기대되어 웃음을 지으며 잠들었어요. 이제 올림픽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나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점에 있어 저는 한국에 감사했어요. 파리 올림픽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서서 내 동메달을 바라보고 있자니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꿈꾸던 금메달은 아니지만 이 메달은 단순한 자전거 경기 성적 이상을 의미해요. 경기 자체는 정말 치열했어요.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을 때 좋은 영양 섭취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들이 내 몸을 채워줬고 새로 사귄 친구들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줬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새 친구들의 응원과 균형과 인내에 대해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어요. 결승선을 넘을 때 난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동메달 수상자로 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난 너무 기뻤어. 이건 단지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배운 모든 것들과 나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승리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나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선수들 사이에 둘러싸였어요. 한국 팀도 거기에 있었고 마치 자기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나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난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었어요. 라그나르. 나에게 처음 식사를 권해줬던 한국 사이클 선수 민준이 불렀어요. 축하해. 너의 경기는 정말 대단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마워, 민준. 너희들 덕분에 할 수 있었어. 너희들의 우정과 멋진 음식이 내게 필요한 힘을 줬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봤지? 내가 김치가 마법이라고 했잖아.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이 우정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깨달았어요. 웃음이 잦아들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이곳에서 끝내야 하지? 민준아,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방문하면 어떨 것 같아?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 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고 싶어. 이 멋진 음식들이 어디서 오는지 보고 싶어. 너희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 아마도 몇 가지 한국어 표현도 익히고 싶어. 정말 멋질 거야. 민준이 외쳤어요. 내가 서울을 안내해줄게. 최고의 음식점들도 데려가고 아마도 K-파프도 소개해줄 수 있을 거야. K-파프 얘기만 나오면 눈을 돌리던 내가 이제는 궁금해지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 기대돼.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 처음 도착했던 라그나르는 한국 방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만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나는 동메달을 조심스럽게 기내 바닉 가방에 넣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자리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떤 광경들을 보게 될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파리를 바라봤어요. 올림픽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흥미롭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강함은 단순한 육체적인 훈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엔 영어로 안내가 나왔어요. 나는 한국어에 귀를 기울이며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구름 위를 날며 나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에서의 목표를 적기 시작했어요. 1. 매일 새로운 한국 요리 하나씩 먹기. 2. 한국어로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 배우기. 3. 전통 한국 사찰 방문하기. 4. K-팝 콘서트에 참석하기. 아직도 내가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5. 최소한 한 명의 새로운 한국 친구 만들기. 나는 리스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각각의 목표는 내 옛 편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더 개방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긴 비행에 대비하며 나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물론 가방 속의 동메달도 기쁘지만 그보다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여정에 감사했어요. 민준과 그의 뜻밖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처음에 내가 회의적이었던 나를 환영해준 모든 한국 선수들에게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계속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지만 난 이게 여정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새로운 흥미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광경, 소리, 그리고 맛을 상상했어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들을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옛날의 라그나르는 이러한 불확실함을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라그나르는 그 불확실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